안녕하세요. 늦은 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오늘의 사연 나사연입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애써 덮어두었던 기억의 책장이 바람에 흩날리며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얼굴들을 떠오르게 하죠. 오늘은 유난히 선명한 기억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한 분의 이야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김수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지금 내 목소리 들려? 라는 제목이네요. 저는 오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언니,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요.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갈 무렵 가뜩이나 어려웠던 집안 형편은 바닥을 쳤습니다. 부모님은 긴 한숨 끝에 저를 큰언니네 집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아직 부모님 손길이 필요했던 어린 나이에 저는 사실상 버려지듯 언니의 신혼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집은 낯설었고 언니는 편했지만 형부라는 사람은 불편했습니다. 형부는 술을 좋아했고 취하면 돌변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형부의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저 핏덩이 하나 입에 넣는다고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살아. 어린 저는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제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그 순간 언니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얘한테 왜 손을 대? 안 비켜? 너까지 맞고 싶어? 형부의 손이 매섭게 올라갔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언니의 작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언니는 저를 꼭 감싼 채 형부의 발길질과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건드리지 마. 차라리 나를 때려, 나를. 그 밤 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몸을 방패로 썼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언니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제 밥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옷깃 사이로 언뜻 비치는 시퍼런 멍 자국들을. 저는 그 멍이 저 때문에 생긴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지요.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제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분노를 유일하게 저를 받아주던 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언니가 내 엄마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나도 이런 집에서 사는 거 지긋지긋해. 빨리 돈 벌어서 나갈 거야. 못된 말들이 가시처럼 돋아나 언니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진 말을 내뱉어도 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수진아, 그래도 밥은 굶지 마라. 밥은 꼭 챙겨 먹어. 그 무심한 듯 다정한 위로가 그땐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거짓말처럼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옥 같던 형부에게서, 그리고 그런 형부와 사는 언니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싫었습니다. 아니, 언니를 보면 저 때문에 맞아가며 살았던 그 비참한 시간들이 떠올라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언니가 걸어오는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우리 막내,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듣기 싫어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언니가 늦은 나이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형부와 드디어 헤어졌다는 말에 아주 잠시 안도했지만 저는 여전히 언니에게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언니에게 먼저 연락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작은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돈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를 들은 언니는 오랜만에 걸려온 동생의 전화가 고작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장사를 하려고? 얼마가 필요한데?
저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필요한 액수를 말했습니다. 언니는 다음날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제가 말한 금액을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언니가 가진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언니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힘들지? 조금 더 보내줄게. 기죽지 마라 우리 막내. 언니는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청춘, 당신의 돈, 당신의 삶까지도요. 저는 언니의 희생을 발판 삼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몇 년 후 제 장사는 기적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늘리고 직원도 여럿두게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언니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좋은 옷 한 벌 사주며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게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언니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평생 저를 위해 몸을 던졌던 언니는 병상에서조차 깡마른 몸으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장사 잘 된다니 다행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언니의 손을 잡고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니의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아주 힘겹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수진아, 절대 미안해하지 마라. 언니는 괜찮아. 그걸로 됐어. 그것이 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맞고 살았던 세월에 대해, 제게 모든 것을 내어준 그 희생에 대해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못난 동생이 평생 가질 죄책감을 덜어주려 했던 사람. 오늘 유난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챙겨 먹었습니다. 문득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 그토록 바라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일까? 이 성공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게 모든 것을 내어준 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데,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저는 차가운 주방 한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형부의 매질 앞에서도 울지 않으려 참아왔던 울음, 사춘기 시절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가난이 서러워도 꾹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한 언니. 나 같은 거.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까지 나를 지켜줬어. 언니. 오늘따라 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 언니. 네, 김수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곤 합니다. 언제든 사과할 수 있겠지, 언제든 보답할 수 있겠지라고. 미루다가 결국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수진님의 눈물은 비단 언니를 향한 그리움뿐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사랑의 무게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참회일 것입니다. 아마 수진님의 언니는 하늘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막내 이제 울지 마라. 언니는 정말 괜찮다. 그 따뜻했던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는 수진님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도 그걸 가장 원하실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나사연이었습니다.